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스만 제국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세기 말 비잔티움의 수도 콘스탄티노플과 룸 셀주크의 수도 콘야 사이에 한 튀르크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1299년에 젊은 부족장 오스만은 그곳에 나라를 세우고 나라의 이름을 오스만이라 하였습니다. 이후 오스만은 서쪽으로는 비잔티움의 발칸 반도를 공격하고 동쪽과 남쪽으로는 아나톨리아의 다른 튀르크 국가를 정복하며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의 손자 무라드 1세 때에는 정예부대인 예니체리를 만들고 아드리아노플로 수도를 옮기며 본격적으로 유럽 정복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발칸반도에 있는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 대부분을 빼앗았고 이때부터 비잔티움 제국은 유럽과 단절되고 고립되었습니다. 무라드 1세의 뒤를 이은 바예지드 1세 때에는 중앙아시아의 사마르칸트에서 혜성같이 등장한 정복자 티무르와의 앙카라 전투에서 참패하여 메메드 1세가 제국을 부활시킬 때까지 10년간 큰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죠. 하지만 1453년 메메드 1세의 손자인 정복자 메메드 2세가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켰고 수도 콘스탄티노플의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꾸며 오스만 제국은 서서히 전성기를 향해 갑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멸망 과정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때 오스만 제국의 궁전 토프카프가 건설되었고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사는 이스탄불에서 대립과 갈등을 조절하기 위하여 일종의 종교 자치제인 밀레트 제도를 만들어 같은 종교인들끼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메메드 2세의 포용 정책이 이후 오스만 제국이 600년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메메드 2세의 발전 기반 위에 오스만 제국을 전성기로 이끈 왕은 제10대 술탄 슐레이만 대제, 즉 슐레이만 1세입니다. 슐레이만 대제야말로 시게추처럼 유럽과 중앙아시아로 오가며 모든 나라들을 초토화시킨 당대의 최강자였죠. 서쪽으로는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를 점령하고 합스부르크의 심장인 빈까지 위협했으며 동쪽으로는 사파비 제국을 무너뜨리며 수도 타브리즈와 바그다드까지 점령하였습니다. 슐레이만 대제는 지난 영상에서 비교적 상세히 업로드 해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슐레이만의 뒤를 이어 술탄이 된 셀리밋의 무라드 3세를 지나 메메드 3세 때부터는 술탄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장군의 세력이 강해지게 되었고 이때부터 유럽과의 세력 다툼에서도 밀리며 오스만 제국은 천천히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메메드 3세가 죽자 14살의 어린 아메드 1세와 동생 무스타파가 남게 되었는데 왕실은 아메드가 사망할 것에 대비하여 무스타파를 죽이지 않고 금빛 감옥이라 불린 카페스에 가두었고 이때부터 오스만 제국의 전통인 형제 살해는 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아메드 1세 시기에 블루모스크라 불리는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가 건설되었죠. 아메드 1세 사후 오스만 2세, 무라드 4세, 이브라임 1세 등 3명의 아들이 차례로 술탄에 오르는데 이브라임 이후의 술탄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오스만 제국의 권력은 지방으로 분산되었고 이는 절대왕정을 바탕으로 중앙집권을 완성한 서유럽에 비하여 더욱 뒤처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울러 활발한 신학로의 개척으로 인하여 무역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옮겨지자 오스만 제국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오스만 제국은 슐레이만 대제 시절 실패했던 빈 포위 공격을 1세기 만에 재개하였습니다. 1683년 오스만 제국의 재상 카라 무스타파가 이스탄불을 출발하여 빈에 도착하였지만 서유럽 연합군과의 전투 끝에 패배하여 카라 무스타파는 사형당하였고 술탄 메메드 4세 역시 폐위되었죠. 이후 1699년 카를로비츠 조약을 통하여 오스만 제국은 발칸반도를 오스트리아에, 모레아와 에게의 섬들을 베네치아에, 우크라이나를 폴란드에, 흑해 연안의 아조프를 러시아에 넘겨주며 본격적으로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카를로비츠 조약 전과 후의 오스만 제국 영토 변화는 그림과 같습니다. 1703년 새로운 술탄 아메드 3세는 서유럽이 군사적으로 자신들보다 발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유럽식 군사기술을 받아들였으며 모든 것을 유럽식으로 따라하였는데 이를 랄레 데브리, 즉 튤립 시대라고 부릅니다.
1730년 튤립 시대가 예니체리의 반란으로 종식된 후에도 오스만 제국은 꾸준히 서구식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보수 세력의 반발에 부딪혀 계속 실패하였죠. 아울러 서유럽이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으로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오스만 제국은 꾸준히 영토를 잃었습니다. 1786년부터는 러시아의 침략으로 흑해연안을 빼앗겼으며 1798년에는 프랑스 나폴레옹의 침략을 받았죠. 오스만 제국은 영국과 러시아의 도움으로 나폴레옹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났지만 이를 빌미로 영국이 이집트를, 러시아가 그리스 남부를 차지하려 하였고 이번에는 거꾸로 프랑스를 이용하여 그들을 막아내려 하는 등 외세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었습니다. 19세기에 들면 약해진 제국 내에서 서서히 독립운동이 발생하는데 유럽의 도움으로 1829년 그리스가 제일 먼저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1853년에는 남하 정책을 추진하던 러시아와의 크림 전쟁, 1877년에는 러시아 튀르크 전쟁이 연이어 발생하였고 이 역시 영국과 프랑스 등 서구 열강의 도움으로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외세에 의존한 결과 오스만 제국은 영국, 프랑스와 베를린 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고 조약 내용에 따라 러시아에게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으며 프랑스는 알제리와 튀니지를, 영국은 이집트와 키프러스를 각각 점령하였습니다. 아울러 발칸반도의 슬라브족들은 세르비아, 루마니아와 같이 독립하거나 불가리아처럼 자치령이 되었습니다. 개략적으로 보면 18, 19세기의 일련의 전쟁을 통하여 오스만 제국은 전성기 영토의 40%, 인구의 20% 정도가 축소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19세기 위기의 오스만 제국을 개혁하기 위한 운동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제국 내에서는 마무드 2세와 그 뒤를 이은 압둘마지드 1세 및 압둘라지즈 1세 시기에 은혜개혁이라 불리는 탄지마트가 추진되었습니다. 탄지마트는 개혁이란 뜻의 터키어로 무슬림, 기독교, 유대인 간의 차별을 없애고 공평한 조세와 유럽식 제도 등을 받아들이며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작업이었는데 개혁에 필요한 자본과 전문 인력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기본 정신을 파괴한다는 보수 세력의 저항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제국 외에서는 나묵 케말을 중심으로 한 청년 우스만 운동이 펼쳐졌는데 그들은 술탄의 전제 정치를 그대로 둔 상태의 개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헌 군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1876년 제34대 술탄 압둘하미드 2세는 오스만 제국 최초의 성문 헌법인 미드하트 헌법을 공포하여 제1차 입헌 혁명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가 1878년 의회를 해산한 후 1908년까지 의회를 열지 않아 혁명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아울러 의회를 해산한 후에는 압둘하미드 2세의 독재 정치가 펼쳐지는데 1889년 군사의료학교 학생 5명은 오스만 연합이란 술탄 반대운동 조직을 만들었고 그 운동이 점차 확대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으니 그들이 바로 청년 티르크당이며 그들은 이후 연합진보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혁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1908년 마케도니아에서 쿠데타가 발생하여 제2차 입헌 혁명이 성공하였고 메메드 5세가 헌법과 국민의 뜻을 따른다는 선서를 하며 새로운 술탄에 올랐습니다. 사실상의 권력은 연합진보위원회가 차지하게 되었고 제국의 발전 방향을 두고 오스만주의, 범이슬람주의, 범투란주의 등이 거론되었지만 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튀르크 민족으로 인식하는 튀르크 민족주의가 공감을 얻었으며 이는 발칸 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터키라는 국가를 건설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한편 나라 안에서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나라 밖에서는 전쟁이라는 더욱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1912년 발생한 제1차 발칸 전쟁에서 오스만 제국은 패배를 거듭하여 이스탄불과 일부 지역을 제외한 유럽 영토 대부분을 불가리아, 세르비아, 그리스 등에게 빼앗겼고 제2차 발칸 전쟁에서는 로도스 섬을 포함한 트리폴리와 에게해 섬들을 이탈리아에게 빼앗겼으며 제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하여 삼국 동맹의 편에 선 결과 오스만 제국은 패전국이 되어 굴욕적인 세부르 조약에 서명해야만 했습니다. 세부르 조약은 오스만 제국이 아랍 지역의 영토 모두를 포기하고 이집트는 영국에, 모로코와 튀니지는 프랑스에, 동부 트라키아와 에게의 여러 섬은 그리스에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정부의 이 굴욕적 조약에 반대하는 운동의 선봉에 선 사람이 바로 터키의 아버지란 뜻의 아타튀르크 무스타파 케말입니다. 이후 그는 그리스 터키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리스 군대를 퇴각시켰고 1923년 7월 연합국과 세브르 조약을 수정한 로잔 조약을 체결하였죠. 로잔 조약의 핵심은 터키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스탄불을 차지하는 대신 이미 서유럽 열강이 차지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쪽 영토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땅에 살게 된 터키인들에게는 일제히 소환령이 발령되어 오스만 제국 안에 살고 있던 130만 그리스인이 터키를 떠났고 반대로 40만 명의 터키인이 그리스로부터 돌아왔죠. 한편 로잔 조약에 따라 터키는 연합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국가 승인을 받아 1923년 10월 29일 터키 공화국을 선포하였고 이렇게 하여 620년을 이어온 오스만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